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당국은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공장을 찾아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벌써 셈법이 치열한데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28일 통영의 한 숙박업소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20대 사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 친구들에게 유서를 보내고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려동물은 또 다른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수만큼 버려지는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주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는 건데요. 네, 창원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공장을 직접 찾아가 선제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밖으로 외국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창원시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업체 약 200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기 위한 겁니다. 28일 0시 기준 이달 들어 경남에서 1,6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체 확진자 5명 중 1명이 외국인입니다. 그 기업체마다 찾아가면서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은 또 숨은 확진자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지역 사회에 또 확산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가 대부분입니다. 격리 해제 전 검사와 기확진자의 접촉자 검사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로 통보받은 도민 여러분께서는 하루빨리 진단 검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김해시는 거리두기 4단계, 나머지 시군은 3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효과가 나타날 앞으로 일주일이 확산세를 꺾는 중요한 시점이 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 이동을 줄이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는 벌써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도 교육감 자리를 놓고 셈법이 치열한데요.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 시민, 교육,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한 기구 창립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경남 희망교육연대의 창립에는 보수 진영의 전 현직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공동대표까지 선출한 기구는 심사위를 설치하고 평가와 토론 등을 거쳐 내년 선거에 검증된 중도 보수 단일 후보를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교육 정치가가 아닌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으로 진출하여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 교육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불발돼 후보가 난립하면서 표가 분산됐다는 의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중도 보수 출마 예정자들의 단일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거론 중인 중도 보수 성향의 5 후보가 만나 단일화 합의를 이뤘습니다.
반면 지역에선 교육감 선거가 진영 대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교육 현안 등을 토론하는 공론장을 제안했습니다. 교육감 매 선거 때마다 진영 논리로 보수나 진보냐 이렇게 나누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현 박종훈 교육감이나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진영 논리를 타파해서 경남도민이나 우리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정말 토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논평을 낸 것입니다. 진보교육감인 박종훈 교육감의 3선 도전 여부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성공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 하지만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선 교육계 안팎이 들썩이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시나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비율이 25%를 넘는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40%가량 늘면서 지난해인 2020년에는 반려동물 가구가 638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11년 전에는 좋아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즉 애완동물로 불렸었는데요. 지금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담은 반려동물로 불립니다. 또 다른 가족으로 자리를 잡는 모양새인데요. 어두운 이면도 존재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만큼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버려진 동물은 38만 7천여 마리. 이 중에 주인을 찾은 동물은 10%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동물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안락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여름 휴가철에는 고속도로와 관광지 등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평소의 배로 증가합니다.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관련 처벌도 강화했지만 몰래 유기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으로 관련 인구와 산업은 증가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관련 전문가들은 작고 귀여운 외형만을 원하거나 경제적인 부담, 또 책임의식 부재 등의 이유를 꼽습니다. 소중한 생명이자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 혹시 나의 만족을 채우는 장난감이나 인형쯤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가족을 버리실 건가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해수욕장이나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버리는 쓰레기의 양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휴가철만 되면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김태준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김태준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경남 지역을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피서객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네, 경상남도는 천혜의 관광지가 많이 자리 잡은 아름답고 두고두고 오랫동안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남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에만 매년 520만 명 정도의 피서객이 우리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를 찾는 피서객들은 주로 해수욕장, 하천, 계곡을 많이 찾는데요. 그 외에 유원지, 공원, 캠핑장도 있습니다. 그 수가 무려 336개소에 이른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경남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리면서 쓰레기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피서지를 찾으시는 관광객들 대부분은 성숙한 시민들이십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께서 쓰레기 대가져가기를 실천하지 않으시거나 분리배출 등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곤 하고요. 보통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설거지 등의 불편함을 들기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등을 챙겨와 사용한 뒤 버리고 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기타 놀이에 쓰였던 물품들을 챙기지 않고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가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먹이 사슬을 타고 우리 밥상에 올라와 아이들이 먹게 된다는 문제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럼 피서지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쾌적하고 청결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주간 도내 336개의 피서지를 현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으로 피서지 주변 쓰레기 관리 상태, 쓰레기 신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특별 청소 체계 운영,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배출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함 설치, 피서객 대상 불법 투기 금지 및 예방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거고요.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말 그대로 깨끗한 경남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쓰레기로 인한 피서객과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도를 찾으시는 관광객 모두가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쓰레기 대가져가기, 올바른 분리 배출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 몰리는 피서지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나부터 실천해본다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28일) 오전 10시쯤 통영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23살 김모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9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던 김 일병은 몇 달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어서 죽겠다, 괴롭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일병은 숨지기 하루 전 친구들에게 SNS 메신저로 유서를 보낸 뒤 부대를 탈영했습니다. 군사경찰은 김 일병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북 전북 지자체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홍보에 손을 잡았습니다. 경남도를 비롯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김해, 함안 등 10개 지자체는 29일 함안 7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부산 경남 우유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 경남 우유협동조합의 생산품에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홍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우유팩에는 홍보 문구와 함께 고분군 지도와 출토 유물 사진, 참여 지자체 로고 등이 인쇄될 예정입니다. 가야 고분군은 지난 2013년 12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최초로 이름을 올렸고 2019년 1월에는 가야 고분군으로 통합 등재됐습니다. 올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앞으로 현장 실사와 2차례 회의를 거쳐 내년 7월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산시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8일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통해 NH농협은행, BK 경남은행과 무더위 쉼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산 지역 농협은행 36개 지점과 경남은행 5개 지점은 시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이어 남부시장 버스정류소 얼음쉼터를 찾은 김 시장은 지역의 버스정류소 얼음쉼터 5곳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가 다음 달 6일부터 사흘 동안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 일원에서 제2회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섬 쉼이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섬의 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기념식과 심포지엄, 섬 특산물 특별기획전 등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 열리는 섬의 날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제2회 행사가 연기돼 올해 다시 열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